지금 이제 중2, 중3 쪽이실 거예요. 그죠? 중1도 있으실 거고. 학교 어디 가야 되냐?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은 제가 그 수능 때문에 좀 정신이 없어요. 예, 지금 학교 배치되는 것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낸 적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거의 상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학교 상담해요. 그나마 제가 진학사를 사랑하는 이유가 CNC 만나기 전에 전 진학사를 먼저 만났는데 얘네가 AI로 학교를 뺑뺑이를 돌려요. 그게 없었던 시대는 일일이 다 가이드 해줬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자기 수능 성적 넣으면 대학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심리적 효과 말고는 없어요. 제가 찝어주는 거랑 그 AI가 찝어주는 게 똑같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걔를 안 믿어요. 꼭 돈 더 내고 나한테 와서 물어봐. 그럼 난 대답해 줘야죠. 근데 나중에 와서 컴플레인해. 진학사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대. 우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학사랑 똑같아요. 저 진학사 거 읽었어요. 어쩔까요? 네, 그래서 대입은 그래요. 근데 앞으로의 대입의 패턴이 완전히 바뀐 건 아시죠? 지금 현재 중3. 그 교육청에서는 법적으로 예비 고1, 예비란 말 쓰지 말라 그럽니다. 그거 대치동은 지금 다 내렸어요. 예비자 쓰는 순간에 뭐 벌금 먹는다고 하는데 그 선행학습 금지법 위반이라는 훌륭한 신의 논리예요. 그 아름다운 좌파 논리인데 그래서 아이들을 다 평준화시키겠다는 그런 논리. 재밌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앞으로의 대학 입시는 어떻게 결정되느냐의 가장 큰 키워드는 고등학교 잘 가세요. 그럼 됩니다. 우선 아주 깔끔하게 첫 번째로 로컬에 있는 고등학교, 지역 고등학교들 중에 일단 수능으로 대학 보낸 학교는 믿고 걸으세요. 수능 올인하는 학교들부터 먼저 걸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동네에 특별한 고등학교를 얘기하기 힘든 이유는 싸울 일 없거든요. 그래서 먼 강남, 제가 한 수십 년 동안 계속 학원밥을 먹었던, 학원 운영을 하던 강남에 지금도 합니다. 대표적인 학교 휘문고죠. 자기네 말로는 피파 랭킹 1위. 외대부고랑 1, 2위를 다툰다는 강남의 휘문고 올해 미달됐어요. 광역자사입니다. 정원 미달로 교장이 지금 끙끙 앓아요. 들어누셨어요. 자존심이 하늘을 찔렀는데 단 한 차례도 미달된 적이 없는 학교예요. 근데 요번에 미달 떴습니다. 추가 모집도 쉽지 않아요. 안 가요. 이미지가. 세 가지를 모두 갖췄어요. 1번 수능형 고등학교, 2번 늑다리들이 많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노후하셔요. 마인드도 상당히 노후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 주요 과목이라고 하면서 주요 과목의 개설 과목이 많지 않아요. 주요 과목 뭐예요? 국영수잖아요. 과목이 없어요. 그럼 대학에서 볼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우선 고등학교가 얼마나 다양한 수업을 깔고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제발 동아리 수 그만 보라고 제가 한 2조억 번은 얘기하는데 현백문화센터입니까? 학교가? 무슨 쿠폰 모아서 대학 가요? 그러니까 동아리 24,000개 들었다고 대학 보내주는 것 같으면 저도 동아리 열심히 하라 그러겠죠. 그거 아세요? 1학년 때 고1 때 의학 동아리 하던 애가 2학년 때 생명공학 동아리 하고 3학년 때 간호 동아리에서 결국 간호학과 가요. 성공해야. 왜냐하면 내신 안 나오고 한 게 없는데 무슨 의학 동아리에서 의대 가요. CNC에서 의대 보내는 거예요. 그죠? PPL이에요. 자, 첫 페이지 끝났습니다. 흉측한 거 빨리 넘기고요. 배경만 좋아요. 설명의 순서 이걸 다 하려면 24,000년 걸리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현재 중3, 고1 올라가는 애들 기준으로 42만 명인데 대학은 23학년. 마음 먹으면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누구나 가는 대학 하나 있어요. 강서대학. 그 학교가 몇 번 이름이 바뀌었어요. 옛날 그리스도 신학대, KC 옥작판대 뭐 이렇게 해서 학교 이름이 또 바뀌었는데 하여튼 그 학교. 수능 올 7등급만 나와도 간다 뭐 이런. 그런데 여긴 줄었어요. 파격적으로 줄였죠. 얼마나 줄였어요? 23,000명. 옛날보다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대학은 도대체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할까? 학생이 없는데, 그죠? 상위 대학들이 애들 정원을 확 줄였어요.
그럼 대학을 어떻게 운영할 것 같아요? 기부금? 아니, 없잖아요. 뭔지 아세요? 이 정원 다 반납하고 교육부에 대학원 전형으로 다시 인정합니다. 학부보다 대학원이 훨씬 비싸고요. 학부는 애들이 재단 이사장 동상에다가 계란 던져요. 근데 대학원은 재단 이사장 동상에 계란 안 던져요. 고맙다 그러지. 그래서 대학원 운영이 훨씬 쉽고 훨씬 학비도 비싸기 때문에 대학원을 돌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우리 애가 대학 나왔는데 기업 웬만한 데 시원찮은 데 들어가느니 대학원 가서 학력 잉여해라 해서 이제 수많은 석사들을 낳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러다가 우리나라는 학사보다 석사가 더 많은 석사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그러다 이제 석사에 문제 생긴 박사까지 끼워 올리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상황이 벌어졌죠. 성렬왕께서 만들어 놓으신 서울대 의대 인원, 이거 앞으로 계속 늘 거예요. 왜 늘까요? 의대 인원은 계속 늘리는 게 현재의 추세예요. 무슨 패턴이냐면, 이게 무슨 논리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차피 의대 쪽으로 몰리니까 걔네들이 어느 정도 정원인지를 보자는 거고, 의학의 국민화, 대중화를 선언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미국과 다른 유일한 길이죠. 의료비 싼 거. 그죠? 그래서 모든 국민이 의료 혜택을 받도록 의사들을 많이 만들자. 신묘한 논리인데 결국은 우리 국민이 원하는 의과에는 안 가고 엄마들이 원하는 의대에는 많이 가요. 성형외과, 피부과, 그리고 치과 뭐 이런 쪽으로. 그래서 어쨌든 늡니다. 자, 아이는 주는데 상위 대학은 늘어. 그럼 얘네가 옛날에 그 아이들이 아니겠죠.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현상? 옛날에 공부 잘했던 애가 그저 그런 애로 바뀌는 거예요. 이 교수들이 자기 처음 교수할 때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준의 애들이. 점점 수준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가기가 쉬워집니다. 점점. 물론 극상위권을 가야 되겠죠. 아이들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무전공, 부전공, 이 무전공이라는 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의학계열 가다 못 가는 애들 많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좋은 대학이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무전공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도 좋은 애들 하나라도 더 모으려고 무전공을 선호시키는 거예요. 이 무전공은 의치 약한 수의의 계열은 못 갑니다. 지원 불가고요. 그리고 나중에 호환이 안 돼요. 그리고 사범대 교대도 안 됩니다. 그 외에는 다 되니까 무전공에서 가장 성공하는 애는 이과 계열에서는 신소재, 문과 계열에서 범문과 계열에서는 상경계, 경영, 경제, 응용, 통계 쪽으로 가겠죠. 여기 치열합니다. 공부하려면 학점 잘 나와야 자기 전공 잘 선택하니까. 애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공부할 거였으면 의대 갈 걸, 이런 얘기합니다. 자, 바뀌는 수능의 핵심이 얼핏 보면 국어가 제일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요? 선택 과목이 다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엄매화작이라 그러죠. 그게 그 대입에서 선택이었는데 이젠 다 필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국어가 강화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몇몇 분들은 킹세종의 국가니까 국어를 강화해야지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실제로는 공부할 건 많지만 수준은 떨어뜨리는. 이해가시죠? 그냥 학습할 게 많은 거예요.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많아지는 거. 남자애들 제일 싫어하는 거 있죠. 많아지는 거. 여자애들 좋아하는 거. 많아지는 거. 여학생의 전형이 되겠죠. 근데 의대 가려면 이것도 해야 되긴 하겠죠. 근데 수학이 하이라이트죠. 왜요? 바뀌잖아요. 미적하고 기하 빠집니다. 그럼 당장 수능 수학이 확 쉬워지겠죠. 자, 부모님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려 해볼게요. 교수세요. 공대 교수예요. 미적 기하 안 하고 온 애 뽑겠어요? 무슨 자존심과 무슨 깡으로 걔를 뽑았다 무슨 일을 당하려고. 애 학원 보내야 돼요. 노량진으로. 그잖아요. 그 CAC에서도 이제 대학생 재학반 생겨요. 그렇게 되면. 연세대 미적분반 해가지고 뭐냐면 연대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연대생이 다니는 거야. 미적분은. 피차간의 코미디가 돼요. 이러면. 그래서 대학은 그런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수능으로 안 뽑겠다는 거죠. 수능만으로는 못 뽑겠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정시에 지금 생기부 보잖아요. 2022학년부터 서울대가 정시에 수능
반영해요. 고대도 반영해요. 연대는 26학년 내년도 고3 애들부터 반영됩니다. 이해 가세요? 그럼 결국 뭡니까? 생기부 관리 못하면 이제 좋은 대학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연고대, 서울대 연고대만 그럴까요? 성서한 중경외신 가만히 있을까요? 28년에? 점차적으로 학교들이 반영 비율을 높이겠죠. 그러면 결국은 생기부 관리 잘해주는 고등학교를 가셔야 정시도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휘고가 미달난 거예요. 엄마들이 정말 똑똑하시잖아요. 어머님들 아이를 위해서는 나보다 더 생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석을 했겠어요. 이건 분석 안 해도 알아요. 그죠? 자, 과학, 사탐, 과탐, 통합입니다. 통합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과학 같은 경우에 통합과학이 원과정 수준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합과학을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원을 먼저 하고 통합과학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 와중에 빠지는 게 영어죠. 아까 우리 영어 선생님도 말씀하잖아요. 6%, 4%. 우리 애가 6%, 4% 안에 들 것 같아요? 안 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중학교 때. 수학과 영어를 동시에 잡으셔야 돼요. CNC가 그래서 뭐가 있을 수업이? 수학과 영어가 있는 거예요. 영어와 수학. 예, PPL2였어요. 예, 그 다음에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깊게 하고 예, 과목을 선정하는 거예요. 예, CNC에 국어가 없죠? 왜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가시죠? 학원에서 만약에 수업을 깔잖아요. CNC가. 그럼 아, 이게 이제 중요한 거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예, 왕 PPL은 잠시 후에 또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제 수업 얘기예요. 자, 내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게 기존이고 우리 자제분들 이렇게 바뀌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4%에서 10% 신분 상승이 상승됐어요. 이거 딱 봐도 18세기 중기 게라소나 양반 시대로 되는 조선 중기 양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아무나 양반.com. 그러면 다 양반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학에서 얘 공부 잘하는 애라고 믿을까요? 얘 사람이라고 믿을까요? 얘는 사람일까? 얘는 운동권일까? 운동부일까? 얘는 어느 행성에서 왔을까? 고민되겠죠? 분류했는데 분류가 안 되잖아요. 이것도 신뢰도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능 엉망이야. 그죠? 방금 전에 보셨죠? 수능 엉망이야. 그리고 내신 이따위야. 그러면 도대체 뭘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자, 생기부 관리하세요. 그럼 무조건 내신으로 착각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학교 교과목과 관련된 활동, 다시 말하면 과세특, 이거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좀 이따 또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과목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영역을. 자, 그러니까 결국은 교수들은 학교 퀄리티를 보고 애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런 내신하에서는. 그 아이가 어느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받느냐. 이제 부모님들 되게 순진하신 부모님들 이럽니다. 학교 이름 다 생기부 지워지잖아요. 예, 아우 좋다. 다 지워진다. 그럼 붙은 애들 붙고 나서도 생기부가 지워져요? 다 확인돼요. 그러면 최근 5년간 합격자 데이터가 있죠. 생기부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 생기부 넣는 순간에 아, 이 아이는 우리 학교 자주 온 애들의 자주 합격한 애들의 학교 생기부와 비슷한 유형이다가 분석이 되는 거예요. AI가 교수가 분류해 주지 않아요. 컴퓨터가 알아서 분류해 줍니다. 자, 상위 7개 대학은 뭐 쭉 넘어가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어머님들도 없지만 저도 없어서 또 오후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길게요. 핵심만 포인트 잡겠습니다. 교과 전형 됐고요. 이제 앞으로 교과 전형은 이제 학종으로 다 편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리고 종합. 이게 이제 메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종합 선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논술. 얘가 애매한데요. 요거는 유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해력 딸리는 애들을 막기 위해서 각 강의실에서 선도하는 애들이 필요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리포트를 썼는데 철자법 틀리고 패러프레이징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문맥 안 맞춰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샘플링해서 이런 애들처럼 해라고 하는 샘플링이 필요하니까 샘플링 집단은 논술에서 뽑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수학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논술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수능, 얘는 이제 거의 대부분 면접 넣고 생기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명한 고교 선택. 자, 뭐 학교를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과목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최근의 자료들 중에 올해는 또 우리 명덕이 또 서울대 빅5 안에 들더라고요. 예. 점점 거침없이 치고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숙사의 힘입니다. 기숙사는 모두가 좋아합니다. 엄마는 그 화상 안 봐서 좋고, 아이는 엄마 밥이나 학교 밥이나 똑같아요. 고메, 현대백화점 식품관에서 가져온 거. 근데 학교는 좀 더 정성스럽게 엄마는 끓인 거 다시 끓이고, 그러니까 학교 게 더 맛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애들이. 아예 옛날에는 숨기고 막 그러셨다. 포장지 뜯은 거 막 몰래 숨기고, 이제는 대놓고 그 앞에서 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엄마 맛있어, 현대백화점 건 역시 좋아 이러고. 품평회도 하시고. 자, 포인트. 수시로 많이 가는 고등학교를 보내셔야 돼요. 수시로 보내는 학교 중에 일반고는 존재하지 않죠. 거의 대부분 전사고 외고 쪽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도교. 기적적이지 않아요? 한 명 빼고는 다 수시로 갔어요. 그죠? 근데 이게 정상인 게요. 수시는 대부분 고3 때 갑니다. 수능은요. 대부분 재수 이상 때 가요. 재수가 필수 아니에요, 이제. 그 지긋지긋한 논리를 깨려고 고교학점제를 확 바꿔버린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정시. 얘네들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학교들. 근데 상상권 피하지 마세요. 저희 학교의 메인인데. 얘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럴 줄 몰랐다 이러고. 큰일 나는데? 이거 지울 걸 그랬다. 제가 편집 못했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거의 강남 쪽에 주거지를 두거나 우리 지역에 있는 일반고주의 명문들입니다. 자, 요 학교들이 좀 괜찮은 학교들일 수 있겠지요. 수시 정시가 다 되는 그런 학교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24학년도까지의 통계 자료인데 놀라운 거 하나가 영재 학교 과거 지원한 애들이 급격히 줄고요. 대신 요 파란색 블루 이게 뭐예요? 외고 지원이 확 늘고 있습니다. 과역자산은 유지되고 있고요. 전사고도 조금씩 늘고 있고 더 늘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분위기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좀 설명 많이 해달라고 우리 입시 담당 부원장님이나 아니면 특목상 부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요 간단히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훅 넘어가면 합쳐서 넘어갈게요. 우선 생기부에서 반영학기와 반영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진짜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외고는 반영 안 되는 게 천지에 널렸어요. 외고는 자, 세특이 반영 안 됩니다. 세특이 뭔지 아시죠? 성적이 나오면 그 밑에 그 아이의 코멘트가 나와요. 그걸 외고는 못 봅니다. 평가할 때. 전국자사고는 그걸 봐요. 그래서 우리 애가 외고형인지 전사고형인지 알 수 있는 첫 번째 2학년의 과세특 보고 우리 애가 8과목을 시험 봤는데 2과목만 써있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걔는 전사고형이 아니라고 자체평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걸 부득불 전사고를 넣으면 저 같은 사람들이 또 등장해요. 기적의 논리, 과세특 2개에도 전사고 보낸다. 어떻게 하면 돼요? 면접 잘 보면 돼요. 면접을 잘 보면 되죠. 근데 그게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아이한테 왜 돌아갈 길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아이들의 구할은 남학생이에요. 성적은 잘 나오나 선생과 관계가 좋지 않은. 선생과 관계가 어떻게 하면 안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째려보면 돼요. 선생이 뭘 질문해도 째려보고 뭘 해도 째려보고 수행평가할 때 안 내고 오늘까지였어요? 막 이러고. 아주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독서 내라 그러면 3년간 한 권 내고 한 권이 어딘데 뭐 이러고 그런 친구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쭉 되어 있죠. 놀라운 건 독서는 다 동그라미예요. 행특도 이렇게 돼 있고 3학년 제외인데 독서는 3학년 제외도 안 돼 있어요. 이해가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는 거 본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 독서예요. 왜일까요? 자, 여기 과세특은요. 내가 성적 나오면 과목별 선생님들이 기록해 주는 거예요. 내 기록이 아니라. 그리고 종합의견란도 담임이 기록해 주는 거예요.
자동 봉진도 각각의 영역의 선생님들이 기록해 주는 겁니다. 독서는 선생님이 기록하지만 선생님이 코멘트를 넣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읽은 거 올려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가장 자발적인 기록이 독서라는 거예요. 유일한. 나머지는 다 남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의 평가에는 호불호가 갈리는 거고 부모님들 중학교 잘못 만나면 생기부 엉망으로 관리돼서 못 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중학교들마다 특목고 안 보내려고 생기부 박살내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팩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 가만히 있다 3학년 2학기에 갑자기 막 수능 수준으로 시험 문제 내가지고 B 맞춰놓잖아요. 가지 마라 이러고. 그죠? 그러면 2학년 때 그러지 왜 3학년 2학기 때 그딴 짓을 해. 그죠? 그래도 우리 애들 그걸 뚫고 또 굳이 올해를 맞아요. 예, 가겠다고. 이게 이제 서로 간의 견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전사고 빅3라고 그러죠. 하나고, 외대부고, 상산고 요 세 학교들은 과세특에 대한 신뢰도가 여기 이 생기부에 대한 신뢰도가 그닥 높지 않아요. 그러나 독서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아서 하나고 단골 문제가 뭐예요? 독서 문제입니다. 외대부고 단골 문제가 뭐예요? 교과와 연결된 학습 역량의 독서를 뭘 읽었냐 물어봅니다. 상산고의 핵심이 뭐예요? 면접 2개 중에 인성 독서가 있어요. 인생 독서 아니에요. 인성 독서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독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계속 갑니다. 자, 요거는 사진 찍어 두셔도 돼요. 제가 정말 한 땀 한 땀, 보통은 베끼는데 이거는 제가 그 주상 전학계 간언을 올리는 심정으로 한 땀 한 땀 타이핑 쳤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진정성을 위해서 붓글씨를 써서 올리고 싶었으나 칸이 제한된 관계로 이렇게 올렸고요. 이렇게 올렸지만 키워드는 뭐다? AP다. 이해가시나요? AP요. 뭔 얘기냐? AP가 많이 듣는 학교들이 대학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고급 표현이에요. 칼큐리스라고 해서 미적인데 AP 미적을 영어로 미적을 듣는 애와 한국어로 미적분을 공부하는 애 어떤 애가 역량 있는 애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AP 과목을 많이 듣는 아이들이 대학에서 유리한 지점을 선정하는 건 당연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애 3명만 얘기하는데 6.3등급 맞은 하나고에 이번에 언더우드 갔어요. 전사고입니다. 4.8등급의 수학 5등급 때 포스텍 갔어요. 전국자사고입니다. 하이라이트 얘기해 드릴게요. 4점대 한 번도 3점대 올라가 본 적도 없는 언제나 항상 죽을 쌓인 아이, 죽을 준비하죠. 걔 의대 갔어요. 셋 다 수시입니다. 학종이요. 이해가세요? 이게 일반고에선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국자사고에서만 가능한 일이겠죠. 외고에서도 가능한 일이고 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까요? 그럼 대학들하고 짬짬일까요? 아니요. 대학이 원하는 수업을 해주니까. 이해가시죠? 그 수업은 애가 뇌만 살아있어도 그냥 듣게 되는 거예요. 서당계 3년 풍어로 넣는 데잖아요. 기가 막힌 3년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3년 동안 기숙사니까 더 좋아. 왜? 수업 때 이해 안 가면 친구가 알려주고 조교가 알려주고 담당 선생님이 알려주고 다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그죠? 뭐 의대 가는 인원은 상산고는 이 직윤빨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1위 학교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추후에 각 부모님들이 희망하시는 특목 담당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기서 가이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저도 수업을 하지만 이제 전 마무리 단계 내일하고 모레 상산고가 시험을 봐서 오늘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하고 왔습니다. 아이들한테. 예. 전원 출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학교가 애를 안 빼준다 그래서 한 명이 아쉽게 못 받았어요. 예. 그렇고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학교 취지고 아이들 뭐 저거니까. 여기 되게 재밌는 정신 있죠? 정주영 정신.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학교별로 면접 시간이 있고요. 어떤 면접이 나오는지는 다 있고요. 면접 없는 전사고는 없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우리 애가 말을 잘 못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죠. 말을 잘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말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말하면 차단하니까. 뭐만 말하려고 그러면 저게 공부다 해! 그 말하는 게 공부인데 그거를 막는데 무슨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아이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궁금증을 뿌리채 뽑아버려. 그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한 외고들 중에 포인트입니다. 여기 국제고 AP 수업을 하고요. 외고들이 가장 핵심은 거의 대부분 독서 융합형들이 많죠. 그래서 국어의 독서 융합형 학교를 골라가셔라. 교과 과목이 독서 융합형인 학교가 상당히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딴 거 보실 필요 없고 이 학교 독서 융합형 학교들 확인하시면 되고 이화 외고도 독서 융합형의 선두주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는 수능 논술형. 얘네들 급격히 바꾸곤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그 지역 경기도 지역의 외고 국제고들의 특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서울시 외고시예요. 경기도 외고지역 실적. 이거는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자, 교과 과목은 보시면 국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수학이 이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가 우리 아이가 로봇과학자를 꿈꾸는데 인공지능 수학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로봇과학과에 갈 거예요? 그죠? 그냥 미적분이나 가르치면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교를 볼 때요. 그 학교의 교과 과정을 보세요. 어떤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학교가 서울대 몇 명 가고 의대 몇 명 가는 것보다 더 좋은 퀄리티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이게 이제 과학의 포인트죠. 예. 물화생지를 다 깔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하나 여쭤보세요. 나중에 학교 설명회 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 학교 설명회 가셔서 교장 선생님한테 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그러면 이 학교 물리 선생님은 전공이 물리인가요? 이런 거 물어보세요. 근데 어머니가 물어보시면 찍혀요. 그러니까 403동 203호 엄마 친구, 어머니 친구분한테 옆구리 찔러서 언니가 물어봐 해서 그 언니가 찍히게 하세요. 어머님은 왜냐면 괜히 나중에 학부모 운영위원회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그 어머니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해결되면 지구과학도 전공자냐고 여쭤보세요. 많은 과학 선생님들을 전공을 다 세팅할 수가 없어요. 학교가. 돈 많은 학교나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이들 수업을 안 듣는데. 그죠? 그래도 그 학교에 그 과목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전공자가 그걸 가르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지금 외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과목이든 다 있는지 사탐과 관련된 거. 사탐이 선택 과목이 9개였어요. 그럼 그 과목들이 고등학교 대신 다 들어가 있으니까 경제도 있는지 다 있는지 법과사회는 학교에서 모의법정을 충실히 하는지 그리고 국제관계 이해에서 학교에서 1년에 몇 차례 모의 유엔 회의를 하는지 아니면 단어나 3,000개 외우게 하는지 어느 학교는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야 본인이. 그래서 그걸 대표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비하 정책을 정당화시키고 있어. 여자애가. 얼마나 찹찹하겠어요. 그거 모의 유엔이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떤 애는 단어 3,000개 외우고 있어요. 교수는 과연 어떤 애를 뽑을까요? 예, 뻔한 거잖아요. 단어 외우네요. 무슨 단어왕 선발대회예요? 아직도 몇몇 여고들은 단어왕 선발대회라는 걸 부끄럽지도 않게 생기부에 기록해줘요. 무슨 단어왕으로 뭐 할 건데요? 그건 기본이에요. 자, 계속 보시면, 자, 이 신비한 아이, 우리 이제 플랜을 짜본 거예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요걸 다 들어요. 얘는 뭘 염두에 두냐면 의대를 염두에 둬요. 근데 의대 못 가요. 그러면 공대라도 가야죠. 공대 못 가요. 그러면 좋은 대학에 경영학과라도 가야죠. 경영학과 못 가요. 그럼 좋은 대학을 가야죠. 국문과 가야죠. 그래서 국어도 이렇게. 얘는 장점 뭐예요? 다 한다. 단점은 머리 터진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깔려 있지를 않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름다운 논리 있죠. 어떻게 하랍니까? 다른 학교 가서 들으래잖아요. 고교학점제. 못 들으셨어요? 거점 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가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어머님이 선생님이면 다른 학교에 평가 잘해줘요? 나 이 아이 잘하름 이렇게 써줘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고등학교 선택은 무슨 과목이든 많이 깔려있는 백화점식 고등학교. 이 학교가 정말 좋은 고등학교가 되는 겁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꼴랑 17인데 지진로가 바뀌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었는데 없어. 그거 맞춰줘서. 그럼 전할까요? 자퇴해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가 애초부터 많은 수업을 가지고 있어야 돼. 동아리 200개가 문제가 아니고. 그죠? 이건 아까도 얘기 나온 건데 의대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자소서를 과세특을 씁니다. 이런 식. 얘 보면 기가 막히게 조선시대부터 연결해서 쭉 스토리 라인 잡죠. 예.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건 1번 선생님이 써준다. 학교 선생님이. 2번 본인이 한다. 3번 윤 소장이 한다. 정답은 저희가 한다. 예. 그러면 얘는 저랑 같이 논의하겠죠. 스토리 라인 잡아서 같이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부를 관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 대학생들이나 알아먹을 용어들도 넣어가지고 실제 연구하고 싶어서 환장했다. 혹은 우리 학교에서 이런 연구했다. 과연 지역의 어떤 고등학교가 유전과 관련된 실질적 연구를 실험을 할 수 있을까요? 몇 개 안 됩니다. 고등학교 2,300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기부를 통해서 대학들은 고등학교에 선발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대학들이 이렇게 많고요. 예. 자, 의대는 대표의대, 주요의대인데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대표의대가 제일 많이 뽑는 게 뭐예요? 종합으로 뽑죠. 이제 수능으로 뽑는 인원이 확 줄 겁니다. 그러면 종합대세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학교들이 지금 문제예요. 주요의대들이. 왜냐하면 수능으로 이렇게 뽑아댔는데 이걸 종합으로 뽑으려니 가장 우수한 애들 다 뺏길 것 같고 고민이 많이 되는 겁니다. 국립의대는 직윤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초육이시면 의대 어디든 가고 싶다 그러면 전라남북도나 경상남북도를 노리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중학교를 거쪽에서 거점을 잡으시고 주말마다 KTX 타시고 CNC 오셔서 호안 수업 하시면 야 이거 재밌는데? 예. 너 같으면 하겠냐? 아니요. 여기 계세요. 자, 국립의대, 사립의대 순서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 그룹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약대는 주로 수능으로 뽑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여기도 그러니까 모든 제도가 싹 다 바뀌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갈 거니까 매 챕터마다 사진 찍으시면 되겠고 이게 뭐냐면 제가 부모님들한테 꿈과 희망을 드리는 요거만 다 팔로잉해서 생기부 관리하면 얘 안 뽑을 고등학교 대학 없다의 시리즈입니다. 제가 정말 심혈이게 이건 진짜 외부 공개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러고 다 공개하잖아요. 그죠? 이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첫 번째. 자, 챕터별로 되어 있어요.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찍지 마세요. 흉한 거 어떻게 도려낼 수도 없잖아요. 그죠? 멀찍이 떨어져 드릴게요. 두 번째 갑니다. 챕터 6부터 10입니다. 지금 놀라운 건 이게 중학교 때부터의 내용이에요. 이해가시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애가 어떻게 준비하지? 아직 멈추지 마세요. 사진을. 자, 계속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동시에 차각차각. 이게 계속 수학이죠? 계속 갑니다. 여기서 끝나면 제가 아니에요. 15죠? 이제 16부터 20까지 있어요. 전체 내용 우주까지 나왔죠. 수학과 연계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과학 재롱장치도 보셔야죠. 이렇게 해서 과학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학, 컴퓨터 과학. 이유는 게임을 좋아하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요게 생기부에서 연구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자, 좋은 씨드예요. 그죠? 좋은 씨드 뭐예요? 씨앗이 좋아요. 이걸 어떻게 재배해요? 내가 가르쳐 주지. 그래서 이게 내용 전체를 부모님들이 이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CNC에 오시면 됩니다. 저 말고도 많은 선생님들이 이걸 다 관리하고 심지어 제가 알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 영어 선생님들은 비문학
부분으로 영어로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자체 지문으로. 그래서 저는 존경합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영어 선생님인데 수학, 과학, 비문학 내용을 영어로 원어로 쭉 하니까 나중에 특목 입시할 때 애들 가르칠 때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서울대 교사 대상 연수 자료 이런 거 아무나 뽑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019년 교사 대상 연수 자료 뭔 얘기냐면 해당 교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서울대에서 연수한 거예요. 저는 학교 선생도 아닌데 뭐 쉬워요 이거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중에 핵심 내용만 정리합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독서 토론 글쓰기 발표 탐구를 원한다. 이해가시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기부에 기록된 걸 면밀히 관찰합니다. 계속 갈게요. 독서 활동 상황을 파악한다. 그죠? 계속 보실게요.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글쓰기, 토론, 독서, 탐구, 연구, 실험 전 과정에 대해서 가이드를 하는 거고 이 결과가 문해력과 문제해결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키운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양이 나옵니다. 독서는 좋아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독서예요. 여러 책을 읽는 것보다 하나의 책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가 10%라면 뒤에 90%짜리 나옵니다. 바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책만 읽으면 의미가 없어져요, 얘가. 이게 소화불량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것만 많은데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아이가 점점 입을 닫아요. 왜? 상대방들은 나보다 지적 수준이 떨어지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표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발산해내야 돼요. 그래야지 대화가 맞는 그 아이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 수업입니다. 왕 PPL. 저는 독서 토론 수업, 자소서 면접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월 4일부터 독서 수업을 하거든요. 대상은 예비 중1, 예비 중2, 예비 중3인데 이미 3시 반은 마감됐어요. 예, 지금 제가 오면서 보니까 6시 반 수업도 거의 마감되겠더라고요. 딱 3반밖에 안 만듭니다. 토요일 날 딱 3반 있는데 설명회도 전에 마감은 돼요. 역시 CNC의 힘은 위대합니다. 보통의 학원들은 이거 열심히 설명해야 모으잖아요. 근데 모으기 전에 설명하기 전에 모아지고 설명은 마치 약 올리듯이 하는 거예요. 좋네요. 자 보시면 3반 있어요. 요거는 대상이 예비 중1, 예비 중2 그리고 예비 초6 중에 굉장히 지니어스하다라는 애 지원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의학학 독서입니다. 그래서 1, 2반 있습니다. 요건 뭐 문자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학원의 홈페이지 링크 보시면 교과 과정이 나옵니다. 12주. 저한테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 책 아니에요? 그러면 되게 좋아한다? 왜냐면 우리 애가 당할 생각을 하니까 기쁘신가 봐. 예. 그러면 홍길동정 장화홍련전 이런 거 읽으시면 마시멜로 구운 이야기 이런 거면 수업하시겠어요? 애가 혼자서 알아서 터득되는데 어려운 책이니까 선생님이 가이딩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리고 내용을 발굴해서 먹을 수 있는 부위만 제가 요리해서 미쉐랑 5스타처럼 이렇게 입 앞에까지 전달해 드려요. 근데 그걸 뱉는 애들이 있어요. 강금! 이제 부모님도 아실 거예요. 특강 최초 보강과 특강 최초 나머지가 생긴다는 거. 애들이 목적성이 없으면 제대로 안 합니다. 목적성이 생존이면 잘하게 됩니다. 계속 보시면 무서우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 4주 단위로 끊었습니다. 1회가 허름한 허세의 독서, 허세가 부리는 거죠. 독서의 기술. 첫 강부터 책을 읽는 기술을 설명합니다. 테크니션을 키우는 거죠. 그 다음 연금술사. 애들이 만만한 거 해줘야죠. 그 다음에 인간기계. 남자애들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그리고 친밀한 독재자, 디지털 빅브라더. 이렇게 해서 이거 찍지 않으셔도 돼요. 다 있습니다. 우리 사이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고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입니다. 세계 랭킹 1위 책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의 자본주의를 기독교가 어떻게 끌어올렸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적 유전자, 인간은 이기적이다 뭐 이런 거. 사피엔스, 이 둘은 서로 친해요. 그죠?
친할까요, 둘이? 그건 모르겠고. 이렇게 엔트로피, 군주론, 그다음 목민심서까지. 너무 외제 위주로 하니까 너 외제냐 이래서 12강은 국산화 시켰습니다. 국산 최고의 책 목민심서. 요게 창의융합이고요. 의학학은 앞에는 똑같습니다. 근데 2화부터 이게 다 유전자 때문, 같기도 아니 같기도, 그리고 동물해방. 수의대 가겠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동물한테는 물어봤어요? 동물권을?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총균세, 종회기원, 그리고 이기적 유전자, 서피엔스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이란 무엇인가, 엔트로피, 그리고 의학으로 인문을 치유하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7개의 주제를 가지고 과학을 논한 게 있습니다. 제 수업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요약본을 제가 다 읽어서 요약한 내용을 아이들한테 책으로 줍니다. 그게 정교재예요. 그리고 논술 노트 있죠. 원고지 노트를 같이 줍니다. 수업 시간에 토론한 거, 발표한 거, 과제 다 그 노트에다 써와야 되는 거예요. 숙제도 있죠. 그리고 12주 수업이 끝나면 졸업 논문을 쓰게 합니다. 12권의 책 중에 하나의 졸업 논문을 쓰고 졸업 논문 심사는 1차로 부모님이 합니다. 부모님이 통과하면 제가 2차로 봐서 반송해요. 야, 이게 논문이야? 그러면 다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철저히 읽으셔야 되겠죠. 그 아이의 논문을. 그렇게 해서 졸업시키는 거예요. 3개월이 끝나면 괴물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 아빠 엄마와 제법 대화가 되는 아이가 될 겁니다. 그죠? 수업 방향성 특목고 프로그램은 제가 그냥 스킵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전국자 사고반 있고요. 그리고 외고국제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요번 올해까지는 토요일, 일요일만 수업을 했고 내년부터는 주 7일 하려고요. 학원에서 원하는 요일에 깔 생각입니다. 그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그래서 거기서 합격생들이 기본적으로 읽었던 독서들 중에 빨간 거 있죠. 빨간 맛. 이게 뭘까요? 5단계 빨간 맛이 아니고 여기 있는 책 다 읽으면 머리 터져요. 그 아이 직업이 윤 선생이 되기 원하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죠. 이 빨간 것만 있어도 뇌가 터지기 직전 단계들입니다. 상당히 좋은 책들이라 정리해 놨습니다. 그럼 생기부에서 이런 질문들이 물어봐져요. 예를 들어서 뇌과학을 꿈꾼다는 애한테 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연수의 기능을 물어봤는데 걔는 도대체 뇌과학을 왜 생각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외울 건 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간뇌가 상하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외울 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시킬 건 암기시킵니다. 공부시킬 건 공부시키고 관련한 책들도 읽히고 됐죠? 그런 게 제가 수업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강사의 변은 됐고요. 여기까지고 마무리 드립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서는 유일하게 그 아이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섹션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책을 안 읽으면요. 고등학교 때 책 읽을 시간이 혹시 있을까요?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마무리 하나 드립니다. 생기부 보면 아이들이 1학년 독서란이 진짜 좋은 애들이 많아요. 책을 엄청나게 어려운 책을 읽어요. 뭐 엔트로피 이런 거. 근데 2학년 때 비어 있어. 우와. 독서가 여백이야. 혹은 아주 쉬운 책만 읽어. 왜 이럴까요? 1학년 때 얘네들이 논술학원을 다녀요. 엄마의 등살로. 근데 2학년 때 다 끊어요. 왜? 내신이 본격화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학원에서 안 가르치면 그냥 생기부분 박살나는 거예요. 제가 그 점에 주안점을 둬서 학원에 독서 수업을 깐 겁니다. 우리 아이들 생기부 관리라도 해줘야 되겠다. 이해가시죠? 생기부 관리하다 보면 당연히 지적 관리도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모님들이 궁금하신 점은 학원을 통해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즉각 즉답 해드리도록 하고 저희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